자, 15일장에 대한 전략 부분을 녹화를 해드릴 텐데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 업체의 배터리 공장 건축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2차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락률이 큰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LNF가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 원동력이 된 거죠. 케빈은 대표님이 자리를 비워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천둥도 치고 소나기도 내렸다. 흥 하셨는데 깜짝 놀란 급등 루피도 튀어나오고 방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기준에 우리도 전체 포트에서 휘청거림은 있었지만은 5월 포트하고 6월 포트만 보죠. 나머지 포트야 이제 오래된 포트라서 다 오른 거 수익 다 난 거 보여주면 뭐하냐 하실 텐데 4월 말 기준의 기준에서 오늘 10% 넘겼다가 주력주인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저렇게 밀려버리니까 수익률도 조금 축소돼 버리고 많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8.68%의 수익. 6월 포트폴리오는요 조금 전에 6.4까지 올라왔던 게 5%로 쭉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2만 원을 넘겼다가 내려와서요. 이수페타시스 차익 실현 못 해드린 게 제일 죄송스럽고, 에코프로를 라이브 방송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한 부분을 2.5% 비중이더라도 명확하게 차익 실현 플러스 났을 때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린 부분이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다 차익 실현이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개장하고 나서 쭉 올려드린 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이스페타시스, 만약에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편입을 했다면 초대박이죠. 근데 한 템포 늦긴 했습니다만 요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차별화를 두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두 종목 다 적절하게 잘 편입이 되셨을 거예요. 이스페타시스가 좀 아쉽긴 하죠.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이제 거래도 둔화됐고,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거래가 터졌고, 또 애경 케미칼은 옥돌정 선생님 저점에 잘 들어가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또 재편입하시고 수급 너무너무 좋고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이렇게 쭉 올려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좀 사실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19,000원에서부터 또 19,200원 이렇게 문자 만드는 사이에 쭉 뻗어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 범위는 개별 기준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제 5% 담고 있으니까 가져가겠다의 설정 범위를 드렸어요. 오늘 2차 편입까지 해서 평균 단가가 19,200원이에요. 좀 높아져 있어요. 근데 신고가 내주고 나서의 눌림이라서 내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의 기준은 어차피 지수가 윗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는 비중을 4월 20일까지 50% 전후까지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의 비중을 33, 35까지 증가시켜놨고 늘려놨고, 그리고 나서 4월 20일, 19일, 20일 포스코 퓨처엠에 42만 2,500원 고점 찍고 나서 전량 차익 실현에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의 전량 차익 실현, 주력주의 전량 차익 실현은 1월 31일 날 23만 4,500원 이후에 42만 2,500원 찍고 41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그 다음 날 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재편입 기준을 잡은 거예요. 완전하게 수익으로 돌려놨다가 다시금 이제 또 이렇게 훅 밀려서 어렵게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비중은 5월 30%, 6월 25%까지 줄였어요. 안타깝게 이제 코스모신 소재를 어제 그제 좀 편입을 했는데 편입 평균 단가 대비해서 거의 이렇게 되면 한 10% 가까이 밀린 거죠. 근데 이제 단기 이슈에 대한 내용이고, 옥석 가리기 또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좀 차별화가 돼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에코프로는 개장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82만 원을 넘기는 건 상관없는데 넘기고 나서라도 거래가 2조 이상 3조까지 터져줘야 신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개장 초에 올라가다 꼬리 달렸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매도고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잘 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 문자 안 나간 게 하여간에 죄송스러운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정을 한 거고, 일단은 250원인가요? 어찌됐든 250원에 600원 밀린 거예요. 600원 크게 밀린 거긴 합니다만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고점에 차익 실현 재편입도 아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적으로 갖고 왔고 오늘 700만 주대 누적 수급에서 얼마큼 이제 차익 실현으로 나간 건지 손바뀜 이제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2만 원 아니지. 19,000원에서부터의 편입 설정 범위잖아요. 19,000원에서 라이브 방송은. 그래서 계속 라이브 방송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큰 종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를 방송에서 잡아드린 것처럼 월말에 계속 월말에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는데도 유료 가입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픈해주고 좋은 건 아는데 이 종목군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꽉꽉 못 채우니까.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21,200원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 잡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옥돌정 선생님께서는 문의하시고 들어가시고 수익 내시고 또 재편입하시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47만 8천 주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돼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수 쪽의 기준에 이러한 그 흐름들까지. 요거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뭐 설명드릴 수 있다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원체 이제 뭐 야간 방송에 설명을 잘 해드렸기 때문에 이 조금 이따 한번 보든지 합시다.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잡아놓고. 그리고 결론은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16,000원에 떠요. 16,030원, 16,000원에 뜹니다. 떴으면 매수지 뭘. 코스모 신소재도 매수였고 뭐 다 매수의 기준인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명확하게 매수 설정을 잡아서 대처를 했고 13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매수자의 문자가 나갔고 그죠? 이게 12일 1시 방송에 16,490원 오늘 22,850원 그러면 22,850원 6,000원 올라왔네. 6,400원 6,350원 얼마야 그러면은 40%? 40% 올라온 거야. 월요일 편입하고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종목 검색계의 힘이고 윤정도의 노하우가 글로 들어간 거고 13일날 공략하십시오. 그걸로 끝이 아니라 13일에 또 종목 검색계 뜨고 14일에 또 공략하십시오. 1,500만 주 기준 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기준이에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19,000원 쓰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스페테시스도 쓰고 있는 상태에 뭐 급등이 나온 거고. 결론적으로 요 흐름 범위를 이렇게 해서 장중에 19%까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그죠?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했고, 전량차익 실현을. 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 부분도 바꿔주세요. 이거 맞나? 오케이. 요걸 바꿔주셔야지, 그러면. 이것도 맞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22,850원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에 문자 발송이 됐고 전량 차익 실현으로 기준을 잡았고 그런데 이제 개장 초에 이렇게 9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이게 레이크 머티리얼즈예요. 9만 주의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장중에 돌려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갈등을 하다가 왜냐면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또 동영상 계속 올려드렸으니까 동영상 보신 분들 어때요? 그냥 훅 치고 올라갔다 훅 치고 내려왔다 훅 치고 올라갔다 훅 치고 내려왔다. 와우. 자, 무료방에 불교동 검색기 새벽에 올린 것도 그대로 다 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수익도 같이 넣어주시면 더 좋고. 결국은 지금 그 11시 5분에 75만 주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잡았고 그때가 이제 대략적으로 21,500원, 400원 공방이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21,500원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재편입의 기준을. 그리고 나서 전체 2차 전지의 폭락. 그 폭락 속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11시 기준에 75만 주였던 그 프로그램 수급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88만 주. 장중에는요 97만 주 거의 뭐 100만 주까지 설정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98만 주, 100만 주. 이 100만 주까지의 수급이 2시에 유입이 되는데 주가는 막 쭉쭉쭉 밀려. 왜? 2차 전지 전체가 다 밀리다 보니까 그럼 들어온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온 이 친구들은 이제 머리 아프겠죠. 이게 이제 공매대차 상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머리 아프면 이제 본인들 기준 잡아서 뭐 어떻게든 방향성을 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왔다고 내일 당장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에서 이제 흐름도 보고요. 그리고 나서 내일 기준에 개장 초에 오늘처럼 좀 빠르게 잘 대처해서 또 차익 실현할 부분이 있다면 차익 실현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100만 주의 이 수급 범위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추가 편입의 기준을 그래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요 기준에서 또 놓고 보실 부분은 현재가 기준에서 이런 거예요. 마감 기준에 이제 주가가 가격 반발력이 좀 세게 나왔잖아요. 누구나가 뭐 다 따라 붙고 싶지, 눈에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만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못 보신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 윤정도 눈에도 보였고 또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 눈에도 보이고 엄마맘맘마 어찌됐건 땡큐한데 평균 단가는 조금 높겠습니다만 주식수 잘 아셔야 된다 그랬죠. 오늘 그 주식수 6,570만 주짜리 6,600만 주짜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6,570만 주짜리 종목에 하루에 쌍끌이로 100만 주면은 1.5% 유입이 된 거예요. 야, 땡큐하죠. 그러면 일단은 뭐 시간에도 그렇고 내일장 개장주에도 그렇고 변동률이 일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편입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5% 편입을 합니다 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5% 편입의 기준으로 2.5%를 편입하고 그리고 최대 프로그램 수급이나 거래대금 보면서 10%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2.5% 편입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기준에 정리 기준 잡았죠. 왜? 거래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 여력이 만약에 없으신 경우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정리를 하셔서 그 상태에서 누구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또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았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신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애경 케미칼로 들어가실 수 있다. 그때 가격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1,000원 미만, 애경 케미칼은 22,000원 미만이었어요. 그죠? 그 흐름 범위를 전부 오롯이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만 원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만 원의 매수 문자가 나갔습니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기준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문자가 나갔지만 2만 원에 나갔지만 19,000원부터 라이브 방송은 편입해요. 그 5%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VVIP 방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리고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 답변을 제가 못 드렸네. 이런. 일단은 유지하세요. 유지하시고 대처하시는 걸로 기준 잡아드릴게요. 요거를 빠르게 봐드렸어야 되는데 아마도 답변을 제가 했나요?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드렸는데 이제 너무 변동이 커서 일단 유지하고 내일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2차 전지 기준은 좀 이따 다 한번 전체를 수급을 다 볼 텐데 그렇게까지 버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급 보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계속 이렇게 11% 이건 금양이 죄송합니다. 금양이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케빈 선생님이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셨고 그리고 21,800원의 현재가의 기준에서 18% 고점이 21%인가요? 그 기준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기준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18,250원, 17,950원, 17,880원. 오늘 기준에 2만 원. 그리고 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자분이시나 아니면 뿌리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것도 계속 설정을 잡으셔야죠. 뭐를? 문자 캡처해서 문자 캡처해서 올려드리면 되겠다. 라고. 오늘 뭐 다 잘라내서 다시 디자인해서 올리는 거는 뭐 그건 거고. 일단 오후장에 문자가 나간 부분을 재차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문자가 나가고 나서
2차 편입까지 문자가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문자 또 나갔잖아요. 그죠? 그걸 보셔야 이제 뭐 외부에 계신 분들도 또 우리 그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 또 VIP 방 회원님들이 다 저 설정 범위를 기준을 잡으실 수 있겠죠.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5%의 기준이 그 기준을 이제 좀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문자 나왔어요. 들여다 보겠습니다. 보셔야지 뭐. 이게 이제 1차적으로 13일 그리고 10일 방송에서의 기준, 이게 13일 문자,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의 문자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9시 40분이에요.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9시 40분에 고점이 장중 고점이 22,700원, 현재가가 22,300원. 22,850원의 문자도 하나 있을 텐데, 그죠? 어찌 됐든 이 기준에서 이제 그 문자 나갔고, 그리고 2차 문자가 또 나갑니다. 22,850원 찍고 움직일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점의 기준, 1차, 2차 목표 주가, 뭐 원래는 1차가 18,000원이잖아요. 18,000원, 2만원, 22,000원인데 뭐 문자 나간 것을 기준 잡으면 이렇게. 그래서 1차 2만원, 2차 22,000원, 그리고 1차 차익 실현 고점 대비해서 1.5%, 22,400원 50%, 그리고 22,000원 기준에 50%. 그러면 22,200원에는 다 차익 실현이 됐다는 얘기예요. 22,200원. 근데 거기까지 공식적으로 문자 나간 이유는 밀리지 않고 들어 올리죠. 결론은 이제 뭐 비슷한 가격이에요. 22,850원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나 뭐 그거나 똑같죠. 그래서 두 번째 재차 이제 문자 나왔을 때 기준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나와봐라. 이렇게 매직 계산기는 이렇게 22,850원,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고가를 넘기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뭐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 25%? 모르겠어요.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요. 뭐. 그리고 여기는 초록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21,350원이 그게 15.99예요. 우리는 1조 이상짜리는 얼마? 15%까지만 따라 붙는다. 그렇게 해서 29,000원이나 27,60원 말도 안 되지만 저렇게 밀리면 편입한다는데, 오늘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와준 거예요. 어떻게? 조금 전에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지금 생각해보니까 케빈 선생님이 윤정도 혼내신 거 아니야 혹시? 그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신 것 같은데? 2차 전지 왜 빠진지 알아요? 이렇게. 어찌됐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15% 편입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거래 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뭐 10위 안에. 오늘 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에코프로가 1조 7천억이에요. 고점에서 음봉 떨어지는 거래 대금이 1조 7천억이면 부담은 됩니다만 나머지 부분 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러한 문자 쌓인 차익 실현 문자 쌓인 이후에 최소 22,200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되고, 그리고 21,500원에 반칙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정도는 또 혼나야 되는 거야. 왜? 21,350원 1조 이상은 15%까지만 따라 붙는다 해놓고 그걸 또 21,500원으로 올려서 편입을 잡았단 말이야. 올려서 편입 안 잡았으면 밑에서 200원이라도 싸게 사잖아요. 올려서 편입을 잡으면서 핑계거리가 두 번 분할 밀리면 두 번 분할 매수해서 그렇게 해서 뭐 비중 추가 편입하고 평균 단가 밑으로 밀린다면 낮추면 되지. 차익 실현했으니까 이 정도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건데, 이게 이제 신규 편입자 5%인데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2.5%라는 거죠. 그죠? 두 번 추가 편입하겠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 비중으로 최대 확대할 수 있다라는 문자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2시 기준에 문자 발송을 하면서 29,000원 눌림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요? 재편입 단가의 기준에 프로그램 수급 및 거래대금 확인 이후에 단기 10% 확대 고려 중,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기 5%, 10% 확대 고려 중. 왜 뜬금없이? 아니에요. 뜬금없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전에 분명히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간다. 프로그램 수급이 이 고점을 향해서 갈 때 뭐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50, 60, 70 쭉쭉쭉 뻗어 올라간 거야.
그래서 10%. 그래서 23,30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살 수도 있었는데 100만 주 넘기면 사자. 1.5% 이상이면. 근데 안타깝게 장중에 100만 주 넘기긴 했습니다만 종가까지 해서 88만 주야. 에이, 그럼 7.5%도 괜찮습니다. 라고. 응? 단기 10% 현재가 5% 비중 갖고 있는 거고 2.5%는 추가해서 7.5% 편입합시다. 그 문자 내용을 그대로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라이브 방송은요. 미리 편입하기 전에 먼저 사세요가 아니라 설명을 드린다는 거야. 왜 이렇게 편입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정중앙 선생님, 또 푸르니망 선생님, 케빈 선생님, 전부 일단 절반 매도했어요. 와하, 막 이렇게. 그래 정중앙 선생님께서 조금 일찍 차익 실현됐다고 아쉬워하셨지만은 뭐 또 기회가 또 왔으니까. 그리고 에코프로의 전략 부분 올려드렸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질문 주셨을 때 이제 답변이 라이브 방송 답변이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고 있을 때 거래량 거래대금 제한 쪽이었다는 거. 애경케미칼도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시간에서 6만 주 쌓였던 물량 다 잡아먹고 애경케미칼 지금 매수 전량으로 쌓였습니다. 애경케미칼도 내일 땡큐지. 어지간한 거 이제 다 정리해서 그 수익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죠? 인천동구 선생님. 시장 그래도 이때는 플러스였어요. 0.5%까지 훅 미끄러지고 말이야. 0.72까지. 아휴, 일본장이 폭등. 유럽이 사상 최대 치신고가, 일본이 사상 최대 치신고가, 미국도 허벌난 랠리의 기준에서 말이야. 아 진짜. 갑자기 생각났는데 옷이 너무 껴요. 살이 너무 쪄서 옷이 너무 끼는 것도 문제인데 이 양복 좀 그냥 확 그냥 양복 맞추고 2달 만에 옷을 줘. 그 사이에 살찐 것도 있지만 기장도 짧고 이 통도 꽉 껴. 숨을 못 쉬겠네. 예? 수선해달라고 그래야 돼. 아 참.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22,300원에 신규 편입자 관망하세요. 목표 주가는 상향하지만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걸 못 따라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푸르니망 선생님 또 올려주시고 전액 매도. 얼마나 최고점이잖아. 우리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그러고 나서 다시 올려드려요. 150원 더 올라간 거죠 고점이. 그래봐야 150원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문자 올려드리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부분에 9시 11분에 이렇게 종목 검색해서 2만원에 뜹니다. 이 기준. 우리는 그 전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입을 하고 있었고 애경케미칼 21,200원에 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21,200원에 뜨냐면 21,200원일 때 애경케미칼이 1조를 넘긴 거예요. 4,860만 주거든요. 그러면 10시 거에는 그 이전에 떴다라는 거예요. 10시 거에 애경케미칼 뜬 거 있으면 캡처 좀 해주시고 가격 좀 설정 잡아주세요. 차트하고. 아시겠죠? 21,200원 이하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어차피 공식 문자는 요 가격 이상에서 나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차트 교육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스트리밍 방송 올리실 때는 그걸 좀 해주세요. 그 밑에 회원 가입 문의 전화번호하고 그거 좀 설정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녹화가 길어지면은 오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런 거 올려주세요. 그런 거 플레이 해놓고 녹화 나오면 그건 넣으면 되죠. 퇴근하실 때 그거를 만져주고 가세요. 아시겠죠? 퇴근하실 때. 그래서 애경 케미칼 어떻게 되세요? 21,200원에 죄송합니다. 문자를 잡아놓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 가격에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쉽게도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문자 좀 늦게 나간 그 기준이 있잖아요. 아쉽게도. 그리고 이제 V1000에 무지하게 뜹니다. 막 장이 좋으니까.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범위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애경케미칼 6만 주 시간에 매도 우위에서 지금 15만 주 매수 우위로 시간에 애경케미칼 또 눈 안 나 하겠는데? 아싸가 우리 하시겠는데? 결론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간 기준이고 라이브 방송 중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수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니 우리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에코프로 벌써 이미 케빈 선생님 차익 실현하셨고, 응? 고란초 선생님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렸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있어요. 그 원고에, 응? 원고에도 오늘 낮방송의 원고에도 방송 갖고 나가서 뭐 그때만 해도 저런 급락까지는 아니었죠. 4% 밀렸었나요? 응? 그렇게 해서 어디 있죠? 쭉 봅시다. 나와봐라 오바. 아 그리고 포트폴리오 정회원님들도 포트폴리오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고 아까 있었는데 질문 내용이 어디 있죠? 위에 있었나? 밑에 있었나? 여기 있네. 에코프로 어떻게 하죠? 43분이에요. 이때가 플러스 2%예요. 차익 실현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응? 그죠? 그리고 오늘 수익 범위 뭐 여기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와우. 이 에코프로까지. 결론적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제 편입의 기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윤정두도 떼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21,500원이 아니라 21,350원. 아무리 욕심이 나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라 무리하게 따라붙은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라. 뭐 그다음부터는 뭐 눈난나 잘 다녀오세요. 뭐 애경 케미칼 한 주만 사셨네. 오케이 뭐 한 주만 사셨더라도 와 수익이에요. 21,150원에 정확히 매직 계산기에 종목 검색기에 21,200원 딱 뜬 거 그대로. 아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 저기 전화 주세요.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 주셔가지고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그 비중하고 제가 싹 정리를 해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래 성향이 제가 전달받기로는 이제 그 전업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니까 그거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는 5%만 채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검증받아야 될 게 좀 많이 있으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업이 아니신 경우에는 이렇게 뭐 사업을 하시거나 또 회사를 다니시거나 또 여가를 즐기시거나 하실 때 너무 매달려 계실 수 없는 경우에 변동성이 너무 크면 감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비중 조절을 적절하게 해서 포트폴리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전화 주시고 만약에 그분이 전화를 못 받으시면 아마 그 시차를 두고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오전장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잡을 때 같이 병행해서 설정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못 들으시더라도 저희가 동영상 파일을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니까 어느 때든 이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차분히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전달을 해드리세요. 김 회장님한테 전달해드려서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 포트폴리오 받으셔서 전달 저한테 해달라고 미리 주세요. 미리. 뭐 내일 아침 꼭 갖고 오실 필요 없어요. 미리 주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세요. 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답변 좀 주시고 지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면은 뭐 지금 시간으로도 하면 되니까. 예? 지금 아무도 없어요? 뭐 얘기를 하면 대답을 좀 해줘. 그때 좀. 응? 왜들 그러시는 거야 매번? 그리고 방 안에서 이 얘기를 들으려 하지 말고 스피커 조그맣게 켜서 들으시라니까요. 힘드네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응? 이게 어제입니다. 이게 18,440원. 그러니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나 그런 교육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낮방송에는 이제 갭에 대한 교육 자료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만 넣어드렸는데 야간 방송에는 다 넣어드릴 거거든요. 갭에 대한 그 교육 자료들도 정회원님들께서는 내가 아직 공부할 수 있다. 나 공부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자료 달라고 그러세요. 자료 달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료는 몇 장 안 되잖아요. 갭에 대한 자료가 원래는 많이 있죠. 자료가
개배대항 교육도 1시간 이상을 해드리니까. 동영상 자료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5시간짜리 아니 9시간짜리 5강이 있어요. 45시간이죠. 요거 지금 쿠팡에도 지금도 팔고 있어요. 쿠팡에서. 그러니까 요거 정회원님들은 다 드리고 있고, 너무 길다. 9시간짜리 5개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22년도 VOD는 이게 25시간짜리입니다. 25시간짜리 이것도 팔고 있어요. 캔들, 가장 기초적인 캔들. 근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캔들 요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전문가들 어설픈 친구들보다 나아요. 우리나라 1% 안에 들어와. 수익률 대회 나가면 무조건 1등 하신다고 봐요. 저는 케빈님 수익률 대회, 또 예쁜 공대님 수익률 대회 나가시면 1등 안 하시겠어? 내가 볼 땐 1등 한다니까. 그러니까 매직 시그널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리고 거래대금 8시간입니다. 이게. 이것도 너무 길다 하시면 일단은 그러면 변동성 매매는 거래대금. 그래서 요 교육자료 다 받으셔서 4시간짜리 요것도 마찬가지. 거래대금까지 다 교육 받으셔서, 정회원님들은 무료로 달라고 하셔서 전화번호 왼쪽에 있으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 가입하시고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 지금 기준에 이 개배대한 목표 주가, 원래는 어제 이것 좀 써달라고 그랬는데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제 녹화를 들어가면, 아침 방송 녹화를 저희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면은 모니터링 하시는 그 원고 쓰시는 분이 그 내용을 못 들어요. 이 마이크 켜놓은 내용을. 그래서 결론은 이제 24,000원 오늘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어제 잡아드린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요 기준이에요. 12,000원에서 어제는 22,000원이죠. 12,000원에서 17,000원 얼마예요 그러면? 5,000원이죠. 5,000원에 17,000원 플러스 해주면 22,000원. 지금 그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만약에 지금도 못 듣고 계시면 안 되고, 지금 들을 수 있죠.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이거에도 22,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넣어주세요. 22,000원. 맞잖아요. 22,000원이 여기는. 여기가 24,000원인 거는 오늘의 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제 24,000원 수준까지 22,850원까지 올라가고 눌렸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장의 영향이니까 일부에. 그래서 오히려 기회로 설정을 잡은 거고, 주봉 기준에서도 월등하죠. 거래. 근데 지금 마감 기준에서는 더더욱 월등할 거란 말이에요. 좀 이따 시간 되면 자를 거예요. 추가적으로. 시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갖고 할 거야. 힘들어. 귀찮아요. 그리고 월봉. 그러니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게 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정신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 그 위에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 순매수가 어때요? 매도해서 매수를 이렇게 계속 전환되고 시간별로. 그리고 지금 10시 44분 기준에 57만 주까지. 그러니까 뭐 겁낼 게 뭐 있어. 고점 찍고 차익 실현했는데 수급은 더 들어오는데 주가는 밀려. 그게 그냥 눌림목이었는데 갑자기 2차 전지 두들겨 맞으면서 급락이 나와. 땡큐야지. 이수화학은 상한가 갔어요. 근데 8,700억이야. 1조 미만이야. 그럼 우리는 한 발짝 뒤에서 개별 매매로만 보시는 거고 매매 안 한다는 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그런 거예요. 1조 미만에서 개별 매매. 1조 딱 형성된 18만 원. 첫 번째 VI에서는 이때 매수 드렸잖아. 이때. 응? 이때. 언제예요? 그 18만 원의 원고 중에서, 오늘 미안한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 원고 중에서요, 제가 이제 다 빼다 보니까, 간편하게 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빼서 이거 하나만 좀 넣어주세요. 어떤 거 넣어주시냐면은 이 8일자 있죠. 8일자 우리가 공개적으로 매수한 내기 직전에 이날 6월 7일 날 이렇게 29% 올랐잖아요. 요날 장중에 VI 발동된 거, 그거 하나만 좀 올려주세요. 현재가 하고.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제 자리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거에서 한번 볼게요. 야, 에어컨 시원하네. 이 선풍기 자리를 하나 바꿨더니, 어제 조금 에어컨 열어주셔가지고 제 방만 막 모니터가 원체 크니까 45인치짜리 세대 있단 말이에요. 와이드. 응? 게임용 모니터 45인치짜리 세대.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응? 자, 잠깐만요. 2월
9일자 자료인데 여기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중요하죠. 아니 맨날 뻥쟁이 될 수는 없잖아. 네가 언제 추천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18만 5,500원이에요. 주식수 몇 조? 550만 조. 1조 딱 넘긴 거라니까. VI 딱 들어가는 순간 1조를 넘긴 거예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매수지. 거래대금 최상위의 종목인데 매수예요, 매수 아니에요? 매수지. 그리고 어떻게 돼? 2차, 3차. 너무 많아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빼버렸는데 넣을게요. 제가 넣고 이걸 다시 줄게요. 오전장 그 원고를. 자 이렇게 그잖아요. 뭐 상한가 들어가고 뭐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그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 1조를 넘겼어. 드디어 이때 투자 주의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있었어. 그 다음날 들어간 거 투자 주의는. 그러니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투자 주의나 경고 들어가 있으면 안 드려요 원래는. 근데 뭐 요날까지 일단 어찌됐건 매매를 했었고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래서 그 다음날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22만 원에 문자를 만들었고,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문자 만들고 수익을 내셨는데 문자가 발송이 안 됐어요. 왜? 만드는 사이에 주가 급등이야. 그럼 따라붙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맨날 혼나 윤정도는. 왜? 저 전문가 맞아? 문자 나오고 왜 밀려? 뭐 이렇게 맨날. 왜? 결론은 로키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도 다시 갑니다. 익절하고 재편입. 이게 언제예요? 6월 8일이죠. 그러니까 7일날 18만 원일 때 설정 범위와 8일날의 기준에 또 편입의 기준, 그리고 8일날에 전량차익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처럼 빵 치고 올라와서 전량차익 실현 끝. 그러고 나서 꼬리 달고 돌려요.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가죠. 어떻게? 시초가 또 고점 돌파, 또 장중 저점 형성 이후에 2% 반등실,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월 12일 날 또 상한가 가는데 이때 15%의 VI거든요. 이때 뭐라 그러죠?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에서. 살 수 있냐 없냐? 살 수 있어요. 1조 이상짜리 농담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 15%까지 살 수 있어요. 이 기준이. 농담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러고 나서 또 마찬가지예요. 또 기준을 설정하는데 이날 13일 날 어제요. 편입할 수 있나요? 12%예요. 12%. 편입할 수 있나요? 편입. 이때 아마도 현재가 VI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올려준 거 아닌가요? 혹시? 예. 아닌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1조 이상짜리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매매 사인을 안 드렸네, 뭐 언제 줬냐, 다 오르는 걸 왜 주냐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다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요. 그리고 41만 원의 매수 사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언제 드린 거예요? 이게 37만 원일 때예요. 개별 매매는 가능하십니다. 거래 터지고 거래 최상인데요. 뭐 다만 주의하십시오. 투자 경고 들어가 있고 주의 들어가 있고 거래 정지 하루 들어갈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물량이 출회돼서 꺾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렇게까지 다 말씀드렸으면 됐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1시 방송 원고 지금 조금 수정된 거를 다시금 올려드릴게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꼭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원고 올려드리고, 뭐 일로 왔다 절로 왔다 뭐 정신없으실 수 있는데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뭐 무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현대로템도 33,000원에 매수한을 드렸어요. 그리고 종가가 지금 32,600원인데 시장이 강보합에서 마이너스 0.71대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조금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 포트폴리오를 다 볼 거야. 볼 거예요. 종목별로 오늘 수급이나 이런 거 걱정 한 개도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걱정. 왜요? 아니 유럽이 사상 최대치고 일본이 사상 최대치고 미국이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9%, 5% 이렇게 뿐이 안 빠져서 3,000포인트 위쪽이란 말이에요. 디커플링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없어요. 올해 들어서만 연동폭이 제한적인 거야. 2차 전지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2차 전지 때문에 연동이 돼 있었지 코스닥은.
그리고 뭐 단순 이슈 때문에 밀린 거고, 이런 상한가 이런 것도 계속 뿌려요. 이런 것도 뿌려주셔. 그 다음에 또 한 4시 한 2, 30분 되면은 무료방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정리된 거 딱 기준 잡아서 들쑥날쑥 뿌렸으니까 이제 한 번에 기준 잡아서 어제 야간에 만들어 놓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VVIP 방에 올라가 있는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다운 받으셔서 혹은 원고 나왔으면 원고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리고 또 한 주 사신 거예요? 120%? 예전에 갖고 있던 것까지 포함해서 와우. 애경 케미칼 얼마요? 요 문자 잘못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보냅니다. 이때 문자를 22,000원 뭐 돌파 뭐 이렇게 해서 요때 문자가 처음 나갔고 요게 이제 22,3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리고 요 기준의 레이크 머티리얼즈 여기서 22,750원인데 밀린 게 500원까지 밀렸어요. 350원 기준이 얼마예요? 350원 기준이 이 15.99%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애경 케미칼은 막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47만 8천 주 얼마? 1%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시가총액 이제 막 1조를 넘긴 종목이니까 486이에요. 그래서 따라붙은 거다라고 이제 위에 매수에 나간 거다라고 올려드린 거고. 자, 2차 편입 들어갑니다. 재편입의 기준에 2차 편입이에요. 전량차익 실현했고 여기까지 들어간 거 전량차익 실현했고 그리고 재편입의 단가 21,200원 평균이 21,500원과 21,900원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또 밀려요. 그래갖고 편입합니다. 그리고 애경 케미칼은 이제 요 자락에서 2.5% 편입하세요. 22,000원 아까 문자 잘못 나갔는데 여기서 편입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경 케미칼도 21,600원을 다시 한번 그 다음에 3차 편입 왜? 여기 분명히 문자 발송할 때 써드렸단 말이에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두 번째 편입 딱 들어가면서 프로그램 수급하고 거래대금이 월등하면 3차 편입 할 수 있습니다. 10%로 증가시킵니다. 비중. 왜? 2차 전지가 막 밀리거든. 근데 밀릴 이유가 없어. 에코프로 막 급락 나와도 거기는 원체 많이 올랐었고 중국 관련된 내용 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금액 기준으로 앞으로는 이거 수량으로 해주셔야 돼. 수량 여기 수량 깜짝 놀란단 말이야. 금액으로 해주시면 지금까지 몇십만 주 막 100만 주 가까이 들어오던 게 왜 줄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수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도 안 된다. 23,300원에 추가 편입하자. 왜? 프로그램 수급이 70만 주, 80만 주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애경 케미칼도 21,600원에 2차 편입 들어갑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편입 설정 범위. 이것도 수정해서 발송하라니까 이렇게 해놔버렸네. 어찌됐건 21,600원. 포스코 퓨처엠 한번 매도할까요 하셨는데 아니 매수 문자를 내보냈어요.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매수. 그렇게 해서 37만 7천 원의 매수. 그리고 종가가 37만 3천 원인데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국 갔다 와 저희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방 안에 같이 계시면은 이렇게 뭐 과감 없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손실난 건 막 숨기고 그럴 이유도 없고, 포스코 퓨처엠 요 자리에서 문자 나갔지만 결국은 요 37만 6천 원에 편입이 기준이 잡혔고요. HD 현대 인프라코 고점 넘겼어요. 다만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HD 현대 인프라코 수익 부분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잡아드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포트폴리오 받고 있나요? 그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달해 주시고 포트 받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방송 중에 포트가 전달이 되면은 1분이라도 내일 장중에 또 정신없어 못 해드리면 또 그렇잖아요. 1분이라도 빨리빨리 해드리면 되지. 대답만 네 하지 마시고 전달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래 종목 기준을 정리해서 요 종목을 편입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주력주를 이렇게 갖고 있고 이 주력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준이 돼요.
지금 주력주 하나만 제대로 갖고 계셔도 하반기 이후에 어떻게 돼요? 145%의 수익. 에코프로가 급격하게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이거 매매를 안 했다는 가정 하에서의 기준이에요. 이 수익이. 예? 매매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쳐도 매매 많이 한다고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시장 월등히 좋아지잖아요. 폭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이 대장인 거야. 직장인들의 수익 제일 높아요. 왜? 안 팔아. 농담이 아니라 그게 최고인 거지 그게. 근데 뭐 무턱대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종목군들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갖고 오고도 올해 1월 이후에 31% 수익이에요. SM 우리 최고점에 팔았죠. 14만 7천 원에. 오늘 SM도 종목 검색기에 떴는데 그 확인해가지고 SM도 넣을 수 있으면 넣으세요. 그리고 상승률 상위에 SM도 넣을 수 있으면 넣으세요. SM 뭐 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SM 5만 원대에서부터 가지고 왔고 전략을 잡았고 2월달. 그래 뭐 빨리빨리 넘겨서 5월달, 그리고 6월달 이렇게 주력을 채워놓고 못 가는 거 같고 더디지만 이수배 다시 싸구리 욕심 나도 문자 나갈 땐 10%로 나가죠. 그건 최대 채울 수 있는 비중인 거고 전체 포트에는 5%만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더 채우고 싶으면 전체 포트는 냅두고 변동성 매매할 자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체 포트 70%에 변동성 매매할 자금 30%다. 그럼 거기서 뭐 재차 매매를 하면 되죠. 그리고요. 현금 비중도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전체 뭐 통틀어서 80% 가지고 가고 뭐 현금 20% 갖고 가시든가. 그거는 그 비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공통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렇게 세우겠다. 현대차 30%. 이번 달 기준이에요. 지금 30%씩 한 종목을 채우는 경우 처음입니다. 물론 뭐 현대로템 수익 종목 기준에 편입을 기준을 잡아드렸지만 4월에. 주력주의 공통적인 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30%를 넣는 거 처음이에요. 아무리 주력이어도. 그렇게 되고 오버슈팅 나오고 24만 원까지 가는 도중에 목표 주가 24만 원이에요. 이번 달에 24만 원 못 갈 이유는 또 뭐야? 이번 달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4만 원 가는 과정 속에서 변동이 확장되면 이제 뭐 현대모비스든 현대위아든 뭐 명신산업이든 이런 걸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IT도 마찬가지. 예? IT도 6월 수익만 9%고 5월부터 하면 35%고 연초부터 하면 60%. 그 수익이 있으니까 오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휘청돼도 5월 말 대비해서 수익인 거고 그리고 여전히 부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전체 수급 보면서 차트까지 보면서 전략 잡아드릴 거고 결론은 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오늘은 2번 올려드린 거죠. 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나머지 변동성 매매 종목을 들어갔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간 날 이후에 거래가 점진적으로 둔화됐단 말이에요. 최소 2천만 주 터져라 라고 하는데 2천만 주가 안 터져요. 오늘은 오히려 1,000만 주도 안 터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 거래가 터질 때 또 들여다볼 수 있으니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2,100만 주 터져서 우리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래가 안 터져요. 12조짜리가 거래가 없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아쉽지만 손실이지만 그래도 그러면은 손절. 명신산업도 현재 기준에서 뭐 가지고 온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언제든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거래가 수반될 때. 에? 아니 꼭 오늘 팔아야 되느냐? 안 파셔도 된다니까요. 안 파셔도 되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혹은 포스코퓨처엠 과도합니다. 2차전지 옥석 가리기 해서 차익 실현 뭐 재편입 기준 잡을 수 있는데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우선순위로 정리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명신산업, 루닛. 루닛도 크게 엇갈려요. 수익 나신 분 또 손실이 크신 분. 그리고 에코프로. 라이브 방송에서는 차익 실현 분명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뭐 전체적으로 문자 나가서 편입해서 만약에 정리 못 하셨다면 그리고 이 종목을 나는 무조건 못 팔겠다. 지금 시간 올려준 게 너무 늦었고 나 못 팔겠다. 상관없어요. 필히 에이스 전략 문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종목군들을 정리를 하면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으로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애경케미칼로 옮기세요. 요 시간대 그 가격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1,000원 미만, 애경케미칼이 22,000원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정리 못하셨다. 내일 기준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전체 VVIP 방에 운영이 됐고, 케빈 선생님께서 이런 분위기에 다른 방들은 지금 곡소리 나고 난리가 나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시장이 거꾸라졌고, 어제 기준은 뭐 우리 종목 검색에도 나왔었지만 백광산업 이런 종목군들 뭐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한 방에 말이 그렇지 뭐 백광산업, 와우. 우리는 2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아예 쳐다도 안 보죠. 볼 일도 없고, 검색기에 튀어나오더라도 잘 안 보고, 거의 튀어나오지도 않고, 플러스 27%에서 마이너스 29%까지 감당되세요? 플러스 29%에서 27에서 마이너스 29까지 감당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와 대박 나셨죠 하는 친구들 보면은 한마디만 하시면 돼. 걔네들한테 깝치지 마라. 어? 죽으려면 너희들만 죽어라. 왜 애꿎은 시청자분들 또 유료 회원분들 툭하면 종목 거래 정지되는 그런 그따구 종목군들 갖고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휘둘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죠. 뭐 현대바이오 교육용으로 뭐 1% 2% 들어갈까 말까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한 방에. 얘는 좀 나아. 얘는 양반이야. 바이오니아도 우리도 꽤 많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던 종목이에요. 바이오니아도. 방안에서도 이제 21년도 이럴 때 21년, 20년, 21년 굉장히 좋아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 이번에도 이제 우리 좀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신 분이 계셨는데 어찌됐건 이런 변동률 하한가가 나오기 때문에 예? 시가총액이 7만 7천이면 얼마예요? 2조 가까이 되는 그런 흐름에서.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는요, 지금 현재 0.72% 밀려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전기전자 업종이 1.01 밀려 있는데 얘네가 왜 이렇게 1.01이 밀려 있을까요?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41.97인데 전기전자 업종의 포스코 퓨처엠이 비금속 광물에서 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LG와 또 삼성 SDI, 그렇다 보니까 또 LG에너지솔루션 이들의 조종이 1%까지. 근데 그들은 조종이 깊은데 왜 1%만 밀렸느냐? 당연하죠. 삼성전자 안 밀렸잖아. 하이닉스 안 밀렸잖아.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준에 얘들이 밀린 거예요. 2차 전지 기준에. 그죠? 얘네들이 급격히 IT로 분류가 됩니다. 얘네들도. 그래서 2차 전지가 IT로까지 분류가 되는데 전체 시장의 흐름을 감안했을 땐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의 뭐 급락은 제한적이다. 없어요. 폭등은 그것도 종목별로 골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윤정도가 골라드릴 테니까. 네? LG와 포스코 퓨처엠으로 일단 기준 잡아놓으시고 나머지 코스모 신소재 지금 너무 크게 두들겨면서 숨쉬기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잘 기준 잡아서 대처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승 종목이 238개에 하락이 662개예요. 곡소리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죠 지금. 또 1200개가 하락 종목입니다. 곡소리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죠. 아 진짜 전달을 어떻게 해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드려요? 라고 질문을 4시에 드렸으니까 연락을 취하셔서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포트 없으시다고 하시던데요 하는 건 과거형이잖아요. 오늘 매수를 하셨겠죠. 그리고 아까 VVIP 방에 9시 초반에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를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께서 편입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게 하셨겠죠. 현대인프라코 매도 빨리 했나요 하셨는데 옥돌 전원님 물어보셨는데 아니에요. 고점을 찍고 움직이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면 정리하셨다가 거래 터지는 날 다 같이 또 들어가면 돼. 근데 거래가 안 터지면서 YG엔터처럼 거래가 없이 고점을 계속 거래가 없이 넘기다가 밀리면 그때 정리했다가 돌리면 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얘기 좀 하면 우리 직원분들 답변 좀 주세요. 얘기를 했으면 아 그런가요? 라고 뭐 답변을 주시는 거 뭐 답변을 주세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 내가. YG엔터
그리고 전달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세요. 어? 녹화하는 도중에라도 포트폴리오가 오면은 1분이라도 빨리 내일로 안 미루고 오늘이라도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드리면 내일 개장 쪽부터 대처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받아주실 수 있으면 지금 받아주세요라고 4시에 말씀을 드렸으면은 전달을 똑바로 해주셔서 받든가 했으면 되잖아. 자, 고점에서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거래가 터져서 들어가고 또 수익을 내서 참 기쁜데 거래가 어때요? 둔화돼 버렸죠. 수급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좋은 거 알아요. 어? 우리 내부 전문가분들도 야 이거 되게 좋아요. 계속 갖고 갑시다. 가져가는 건 좋아. 그러면 얘를 주력주로서 예전에 우리 SM처럼 주력주로서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보겠다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얘를 거래가 터져서 변동성으로 들어왔잖아요. 수급도 들어왔고. 근데 수급은 더 들어와. 여기서 맴돌고 있어. 고점은 계속 찔끔찔끔 넘겨. 근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HD 현대 인프라코처럼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 터져서 더 높은 가격에 또 사더라도 결국은 거래가 계속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무조건 밀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짜증나잖아. 그러면 오래 갖고 가야 되잖아.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는 또 중기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 더 밀려. 중기적으로 봅니다. 왜? 이 수급 범위가 이게 장난이 아니게 들어왔거든 올해. 응? 그래서 요 깊게 얘기하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이게 5,200만 주 들어온 거예요. 5,400만 주. 5,400만 주. 말이 5,400만 주지. 여기서 맴돌잖아요. 그러면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밑에 다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차익 실현하신 경우에는 거래 터지고 앞에 고점 넘길 땐 따라 붙는 겁니다. 뭐 내일도 갭상승 나와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갭상승 나와서.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조금 밀리게 된다. 어? 신고가 나왔는데 거래가 없어. 그럴 경우는 뭐 차익 실현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너무 일찍 판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아니요, 뭐 크게 여기서 뭐 갭상승 나온다 해도 크게 뭐 시간에서 지금 뭐 급등인가 혹시라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시간 내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뭐 1% 정도, 애경 케미칼은 뭐 약법 정도네요. 그렇게 하고 HD 현대인프라코가 조금 뭐 시간에서 평상시 대비해서는 조금 거래량도 없네. 없어요 뭐. 그러니까 내일도 뭐 거래가 없으면 차분히 뭐 편입 차익 실현 단가보다 눌려 있으면 그때 조금씩 편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하락 종목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잘 채웠기 때문에 뭐 두세 달 동안에 2차 전지로 초대박 났어요가 아니라 작년처럼 2차 전지의 기준에 뭐 작년에 2차 전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7월 정확히 14일부터 들어갔다 그래서요. 정확히 볼까요? 정확히 7월 13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리고 14일 날 갭상승 이후에 3시에 편입을 합니다. 그게 75,700원인가? 작년 7월 정확히 13일일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데 13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고 에코프로가 그리고 맞나요? 이게 작년? 이건 21년이네. 죄송합니다. 22년. 깜짝 놀랐어. 22년. 왜냐하면 10월이 고점이었거든. 10월이 고점이었어요. 7월. 갭상승이 이날이 14일 맞죠? 13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갑니다.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좋은데 에코프로 BM 상한가를 못 가고 얘가 상한가를 갔어요. 얘가 그때는 2,600만 주가 아니죠. 2,500만 주였을 거예요. 2,500만 주. 지금 2,660만 주고. 2,500만 주 곱하기 8만 원을 잡아도 2조예요. 2조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게 해서 갭상승 10%에 16% 갔다가 밀렸을 때 우리는 이자락에서 들어갑니다. 정신 나갔다 그럴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들어가? 윤종도는 들어가. 왜요? 주봉으로 보시면 월등히 긍정적인 위치가 되거든요. 거래가 또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여기서부터 스타트 잡아서 10월 달까지 전량 차익 실현 4번 그리고 재편입 3번 그리고 마지막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주력주의 기준 설정해서 이제 가져가는 범위 기준에 이거 마저 보면은 요 자락에서 포트폴리오를 지금처럼
구성을 해서 가져간단 말이죠. 포트폴리오에 구성이 없이 그냥 2차 전지 속단편으로 몰빵을 했다. 그럼 수익 뭐 더블 났죠. 작년 기준에 더블. 뭐 2차 전지 뭐 작년에 뭐 안 날라간 게 있어. 뭐 금양 같은 경우는 뭐 미친 듯이 만져댔잖아요. 5천만 주 미만짜리를 전환사채 800만 주 행사하고 5천 원 미만에서 결론적으로 이 고점에서 이렇게 미끄러질 때는 어때요? 1월 초까지 미끄러질 때 요 고점에서 15만 원 찍고 미끄러진 게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 손실인 거예요. 몰빵을 했는데 30% 손실이다. 그 감당되겠어요 사실? 더블 났으니까 괜찮아. 난 계속 갖고 갈 거야.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결국은 이자락에서 또 팔아.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비중 줄여놨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아무리 매매가 원활하시더라도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과 어떠한 이슈에서든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이든 또 실적이든 실적으로 따지는 거는 저평가냐 아니냐의 기준에 실적이 좋다고 저평가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감안해서 기준을 잡고 우리는 그 기준이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 완성차의 기준, 그다음에 IT, 반도체와 LG전자, 삼성전기의 기준. 그 포트를 채워놓고 나머지 2차 전지를 채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IT의 비중을 더 높게 채우고 2차 전지 비중을 줄였는데 뭐 하여간에 오늘의 기준과 어제의 기준에서 좀 늘려놓은 상태였죠. 거기에 코스모 신소에 맞은 거고 그것만 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뭐 분위기를 떠나서 부정적이냐라는 부분을 해석했을 때는 장중의 포트폴리오를 설정해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뭐 유럽보다도 일본이야.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상상을 초월하는. 응? 이거를 유럽이 먼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줬거든요. 4월, 5월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의 FTSE, 독일의 닥스, 뭐 그리고 다우지수도 고점 대비 7%로 줄여놨어요. 3,100포인트 이상입니다. 이게 환산하면 우리나라로. S&P 500 지수는요 3,000포인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9%까지 줄여놨어요. 나스닥은요 16%. 왜 나스닥하고 비교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기술주가 많아서. 그러면 대만은요? 대만도 고점 대비 7%로 줄여놨어요. 3,000포인트 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고점 대비 무슨 18% 밀려있어. 정신 나간 거지. 그것도 코스닥의 기준인 거고 유가증권 시장이 21% 밀려있어. 정신 나간 거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만 약했냐라고 했을 때 바닥 찍은 건 똑같아요. 9월 말 10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못 움직인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불이 붙는다는 거지. 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들의 수급과 흐름을 한번 놓고 보세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0051 삼성전자예요. 시장 대비해서 다 보세요 한번. 우리가 주력으로 설정해 놓은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뭐 진짜 미친 듯한 2차 전지 빼고 IT 자동차만 갖고 계셨어도 계좌가 40에서 60% 수익이에요. 근데 지금 계좌 검사하면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 수익 이상 이시리라 생각해요. VIP 방은 조금 덜 하실 거고 새로 가입하신 분들 혹은 외부에 계신 분들 계좌 검사하면은 아주 시퍼럴걸? 이렇게 좋은 장에 시퍼럴걸요? 유치원생도 아는 삼성그룹주, SK그룹주, LG그룹주만 갖고 계셨어도 LG전자도 올해 들어서만 올라온 게 50%예요. 올해 들어서만. 저점 찍고 올라온 거는 60% 넘고. 삼성전기만 올해 조금 힘겹게 흘러간 거예요. 사실. 삼성전기만 올해 조금 힘겹게. 12.87? 예, 이건 아니지. 근데 수급 보세요. 올해 들어서 매수의 기준을 잡은 거는요. 전부 IT와 자동차예요.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작년 4분기 이후의 기준에서도 전부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논리인데도 이거를 많은 분들이 그냥 외면하신단 말이에요. 왜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종목 빨리 움직여줘. 야 레이크 머티리얼즈 내일 상한가 가나? 이런 마인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검은 색깔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까끔입니다. 다 신고가 랠리. 언제부터? 4월 5월부터 벌써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 3분기 이후 4분기부터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이해되세요? 나머지는요. HD 현대인프라코 우리 갖고 있죠. 그리고 하이브 엔터주 가지고 있었잖아요. 차익 실현했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수급 좋아요. 다만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준을 잡는다면 3% 수준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 많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HD 현대인프라코 뭐 현대로템 이런 쪽. 올해는요. IT 자동차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느 쪽에 집중됐느냐를 들여다 보셔야 되고 더딜 것 같지만 그쪽을 다 보셔야 돼. 그럼 오늘 기준에 시장은 0.7% 밀려있고 다른 데 나가면 엉엉 울고 무슨 몇 개 빠진 거야? 아까 종목수가 1800개 종목인가요? 엉엉엉 울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엉엉엉엉엉.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종목은 멀쩡해요. IT 자동차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IT 오늘 밀린 것도 없고 이게 밀린 거야? 삼성전자 이거 밀린 거예요? 시장 대비 0.14가 하이닉스 신고가 찍고 이게 밀린 거예요? 0.59가 LG전자 오늘 플러스네? 고점 찍고 삼성전기가 조금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 원래는 하이닉스가 바보였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월등해졌고 거기에 자동차 현대차 40% 올라왔다가 지난해 말 종가 대비 40% 올랐다 눌린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반등 줬어. 20만 원 위야. 기아 마찬가지. 60% 가까이 올라왔다가 50% 중반인가요? 55% 올라왔다가 눌린 목. 그리고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 2차 전지란 말이에요. 얘네는 솔직히 뭐 어마어마하게 수익 내고 나서의 전량차익 실현 2번 하고 그러고 나서의 재편입의 과정에서 솔직히 우리끼리 가슴에 손 얹고 얘가 지금 38만 원 위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기존에부터 계속 매수를 해갖고 차익 실현을 했고 재편입을 했으니까 감내할 수준.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신에 여타포트에서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차 IT에서 특히 IT에서 최근에는 수익을 내서 커버가 된단 말이지. 난 최고점에 잡았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수준은. 뭐 이번 최고점이 뭐 얼만데. 저기서 전량차익 실현 다 한 거고 저번 최고점에서는. 이번 최고점이 6% 조정인데요. 오늘 최고점 40만 원에 잡으셨나 어제? 그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해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포트가 형성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포트에 대한 자신감 유지하시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현대로템이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500만 주 갖고는 안 돼. 더 터져줘야 돼요. 그럼 목요일 금요일이면 5매매 20매매의 거래는 일단 넘기겠죠. 그 수급 범위가 조금씩 살아나주면 되고 오늘 이제 뭐 조금 아쉽게 개인들이 일부 이제 떠안는 모습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거요? 매도와 매수로 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500만 주의 순매수 기준의 관여도가 외국인가 기관이 12만 주예요. 얼마예요? 3%는 안 되더라도 2.5%의 관여도가 있다는 거예요. 2.5. 12.5. 12%. 잠시만. 25% 죄송합니다. 30%는 안 되더라도 25%의 관여도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이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하나를 배우시더라도 장중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잖아요. 뭐 설명하다 옆에 봐야 돼. 설명하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삽니다 하다 옆에 보니까 막 그냥 에코프로 폭락하고 있어. 야 이거 조금 전에 문자 발송 안 됐는데 정리하세요.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나마 이제 지금 그 기준을 좀 보는 건데 예를 들면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얘가 소형주죠. 비이성적으로 이번에 올랐죠. 4천억짜리고 오늘 이제 급락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앞전의 흐름의 상한가를 갔는데 순매수 기준에서 보면은 뭐 외국인이 200만 주 샀네 뭐 이러잖아요. 그럼 2%야. 하루에 1억 주라고 가정을 해서. 근데 2% 샀다고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의 기준을 잡으면 날파리 한 마리가 그냥 혼날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의 관여도가 얼마? 10%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대형주의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는요, 최소 15%에서 25%, 30%가 나와요. 근데 개인들 이런 소형주는 이 외국인의 역할은 매수매도 800만 주, 600만 주 하면서 방향을 위로 싹 쏴주니까 따라붙는 세력들이 함께 형성이 된 거고, 이것도 CFD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이제 뭐 기관 투자자의 범위보다는. 또 기관 투자자인데 그 단기 성향의 액티브 펀드 쪽. 그래서 소형주들의 경우는 이러한 흐름들이 많습니다. 소형주들의 경우는. 근데 이제 대형주의 경우는 변동성의 기준에서 절대적으로 외국 기관들의 비중이 높죠. 얘도 보시면은 오늘 피델릭스 768억 13% 올라와서 외국인 관여도가 얼마가 돼요? 매수의 기준에서 10% 조금 넘죠. 조단위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뭐 이제 막 1조 넘긴 거라서 좀 작긴 합니다만, 기관하고 외국인 합산을 해서 한 480만 주, 500만 주 정도니까 어떻게 돼요? 15% 이상 되죠, 최소. 순매수의 기준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25% 순매수 기준은 뭐 개인들이 물량을 떠안은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순매수가 아닌 방향성을 줄 수 있는 메이저, 대형주의 기준에서 메이저의 수급이 이렇게 관여도가 매우 높았다. 매도에서도 그렇고 매수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나중에 한 번씩 다 들여다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다. 그러면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그 조정폭의 기준에서 수급의 흐름이 관여도가 누가 높아요? 150만 주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순매수 기준에서는 2만 주 개인이 떠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외국인이 4만 5천 주나 샀네.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윤정두랑 같이 계시는 동안은 이런 것조차도 들으시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안 힘들게 해서 하루 종일 떠들고 어제 새벽에도 글 올려드리고 보셨죠? 새벽에도 막 글 올려놔. 성실한 모습 보여주려고. 어찌됐든 새벽에도 작업해서 막 차트도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윤정두랑 함께 하실 땐 이런 거라도 하나씩 더 배우셔야 돼요. 포스코 퓨처엠의 오늘의 기준에서 매수한 쪽의 외국 기관도 얼마? 60만 주 이상이다. 절반 가까이는 이들의 흐름이다. 그러면 보시면 현재가 보시면은요, 68%가 대주주예요. 외국인들 7.5고 75% 이상 기관들 거 하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네? 결론적으로 메이저들에 의한 흐름으로 형성이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그 아름아름 올라와주는 기준에서 다시 한번 전량차익 실현도 이제 고려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고점을 넘겨주러 가는데 이렇게 움직여 주는데 거래대금이 그래도 1조씩 터져줘야 된다 했는데 거래대금이 좀 안 나왔어. 대신에 요 고점을 넘길 때 거래대금아 실려줘라 제발. 최소 300만 주씩 막 터져줘라. 1조 넘겨줘라. 또 넘기고 나서라도 터져줘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개별적인 기준에 아까 HD 현대인프라코처럼 일부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될 수 있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질문 주신다라는 거는 윤정두한테 의지하시는 거죠. 그럼 윤정두의 기준은 유지합니다. 왜? 자칫 여기서 좀 정리하면 그러면 또 다 팔아. 유지합니다의 기준인 거고 어차피 2차 전지를 가져간다는 기준이니까 유지합니다의 기준이고, 그리고 과도하게 밀릴 때는 편입의 기준이고, 그리고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단기간에 유입된 게 공매대처 상환이라 할지라도 작지 않습니다. 5월 뭐 26일부터 했을 때 7,740만 주예요. 근데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 감안하셔서 놓고 보시면은 5월 26일 이후에 적지 않은 물량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물량이든 누적적으로 60만 주면은 뭐 1% 가까이. 적지 않아요. 유통 물량이 크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2억 주에 달해요. 거의 2억 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4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만 유통 물량이 여전히 많아요. 사실은 67%예요. 그죠? 외국인과 대주주의 지분이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똑같은 그냥 뭐 단순 논리로 비교했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많죠.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다소의 이제 차별화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오늘 이제 그 2차 전지에서 과도하게 이제 조정받은 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LG화학하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으로 2차 전지는 기존처럼 압축을 해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하고를 다 봤는데 일단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은 2차 전지 과도한 부분에서의 흐름이니까 투매는 안 하겠다. 가지고 가서 이제 내일 정도의 시장 상황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고요. 전체 시장이 뭐 지수가 빠졌다고 해서 울먹거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부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종목군 현대 로템과 이스페타시스까지 수급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솔루션은 이제 5만 원 넘기면 중기 추세로 전환을 해서 개별 매매 기준으로. 그러니까 포트에서는 완전히 이제 조금 한동안 빼놓겠다는 거예요. 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놓고 보시고 HPSP와 한미반도체와 동진세미캠도 기존의 2차 전지처럼 그러니까 2, 3, 4월 달에 2차 전지 뭐 다 샀잖아. 우리가 안 사본 게 뭐 있어. 코스모그룹주, SK그룹주, 포스코그룹주, 에코프로 안 산 거 하나도 없죠. 뭘 사도 다 가. 샀는데 좀 밀렸어. 오늘 같은 뭐 시장 흐름이 있었어. 그게 언제 정확히 3월 23일. 그런 날짜도 기억 못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하셔도 돼. 지가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친구들이 그거 날짜 기억 못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3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9% 상승해서 마이너스 10%로 5분봉에서 그러고 나서 종가가 어떻게 했어요? 보합으로 끝납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다 끝났다 그랬어. 이날 다 끝났다 그랬어. 윤정도는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거래가 터졌는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끝났대. 뭔 소리야. 우리는 거래만 터지면 계속 사죠. 이 개인 누적 수급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여도가 그 관여도가 올랐던 내렸던 관여도가 누가 관여를 했느냐. 이럴 때 계속 개인들이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3월 달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관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관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25만 주 외국인간 합쳐서 25만 주인데 10%뿐이 안 되죠. 완전히 이제 개인들끼리 돌리는 종목이 돼버린 거야. 사실은 외국인간이 툭툭 건드려주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공매대차 상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 기준. 그러니까 8% 올라온 소형주의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이날도 마찬가지야. 외국기관 합산해서 얼마? 46만 주니까 20% 이상의 기준.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뭐 순매수 기준에서 또 하는 날 볼까요? 상승했는데 18% 올라온 날 뭐 17만 주 물량 뺏겼다고 18%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또 3월 달로 볼게요. 3월 달 기준에서 급등이 나오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산 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날 샀네. 4월 10일 날 24% 폭등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사서 올렸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지난 거면 지금 이 광고하면 먹혀? 안 먹히잖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24% 올랐어. 이날 뭐라 그래? 와, 드디어 이제 외국인도 산다. 저 바보 같은 외국 맨날 팔다가 산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헛소리 드리는 거고. 요 정도 물량 뺏겼다고 1%씩 물량 뺏겼다고 주가가 시가총액이 13조씩 하는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날 같은 경우에 그러면 24% 올라온 날은 뭐야? 방송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멍청한 애들 나와서 이거 뭐 외국인 어쩌고 기관 어쩌고 헛소리인 거지. 결론은요. 4월 10일 날 24% 올라올 때 개인이 17만 주 사서 올라온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전날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소형 잡주들처럼의 기준이 아니라 어휴 안 높네. 어휴 동네 창피해라. 이때 기준에 10%뿐이 안 되네. 그럼 정점인식 잡아야 되는 위치네. 그러고 나서 4월 11일 날 82만 원 찍고 꺾이죠. 그래서
전날의 기준이든 지금의 기준이든 관여도가 이렇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0%씩 낮아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어떻게 한다? 한 발짝 빼시는 거야, 한 발짝씩. 20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날의 기준에서도. 그래서 그 관여도 보시고, 그리고 이 당시의 기준에서는 뭐 이 수급 논리든 뭐든 이날 23일 날 끝났다. 5분 만에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밀렸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 매매 오류예요. 고빈도 거래 오류인데 그것을 돌리고 이제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정확히 이 기준에 4월 5일 그리고 4월 6일 강력한 매수, 4월 7일은 에코프로 BM의 매수, 그죠? 여긴 매수하고 비중 유지했잖아요. 그러나서 요 흐름 잡아내고 전량 매도, 교수형 떴고. 뭔 소리냐면은 이때 기준은 비중이 2차 전지가 얼마요? 50%. 공식적으로 30%, 33%, 35%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얘 조정받고 내려오는데 거래가 급감한다. 안 쳐다보죠. 안 쳐다보는 과정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때 날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력에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넣어놓고 에코프로도 일부 넣어놓고 나머지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뭐 포스코 DX, 인터내셔널, 엠텍 모든 들여다보고 있을 때 기준에서처럼 지금의 기준은 IT 쪽의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한다. 하이닉스의 그 추이 추세 기준에 맞게. 그래서 HPSP는 요게 한 3% 수준입니다. 엄청나지는 않아요. 근데 3% 수준인데 얘도 대주 지분이 좀 많은 편이라 3%가 적은 매진 물량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루닛이라든가 명신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가 급감을 했을 때 또 에코프로라든가 단기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 종목은 무조건 잘라냈잖아요. 근데 HPSP나 시가총액 뭐 2조 3천억입니다. 한미반도체 2조 5천억이에요. 한미반도체. 얘도 한 3% 되는 거예요. 얘도 대주 지분이 63%입니다. 작진 않아요. 그러니까 3%라는 매집 비중이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는 거고, 동진세미캠. 이거는 이제 동진세미캠 한 5% 정도 돼요. 얘도 한 뭐 2조 가까이 1조 8천억인데 요 기준에서는 급격하게 물량을 정리하거나 하지는 않고 HPSP,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은 가져간다. 예전에 2차 전지 종목 가져가듯이 가져간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추가 편입 문자를 안 보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 들어갑니다. 거래 터질 때. 한미반도체도 실패가 되더라도 갭상승 이후에 뭐 양봉이 나오든 거래가 터져 있을 때의 기준. 거래가 좀 둔한데요. 그렇죠. 꼬리 달리니까 그래요. 음봉 떨어지고. 근데 이런 자락에서 강세를 띌 때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거래 대금이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2,000만 주 터질 때. 추가 편입, 재편입, 신규 편입. 있는 물량은요. 유지한다는 거예요. 유지. 자를 종목은 빠르게라도 잘라드릴 테니까. 됐죠? 그 다음이 이제 쭉 본 거에 주력주 다 보고 수익 종목인데 HPSP,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하고 애경케미칼은 천천히 보면서 역산해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수급 좋아요. 근데 6억 4천만 주짜리에 60만 주다 0.01%입니다. 이해되세요? 아, 이거 기술적으로 끝내주고 요 고점 넘기면 대박 칠 거고 고점 넘기고 들어가면 돼. 아니 아까 종목은 그냥 갖고 간다며. 아, 얘는 시가총액이 12조예요. 저평가도 아니야. 그리고 유통 물량이 지금 53%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대주주 40%에 외국인 뭐 14%? 그러면 55%라고 잡아줘도 기관들 뭐 아무리 많아봐야 얼마나 돼. 유통 물량 많죠. 저평가 아니죠. 이슈가 있을 뿐이지 저평가 아니야. 유통 물량이 많아. 그 유통 물량 대비해서 지금 매수세 유입된 게 대략 한 4천억 정도 유입된 걸로 추정치가 나와요. 그러면 한 3%대? 3%대 적지 않은 수급이긴 한데 주가도 많이 그만큼 또 올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 다시 들어가고 현금 여력이 없으셔서 뭐 변동성 종목 매매 못한다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현금 많아. 그러면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2조 원장의 손실을 보고 매도해요?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가져가시는 기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래가 수반돼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본 종목인데 거래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유지를 하고 대처하기로 했죠. 변동의 크기가 있으니까. 9만 원대에서부터 평균 단가 9만 4천 원에서부터 또 11만 8,300원까지 전량차익 실현 두 번을 했어요. 좌이든 타이든. 그리고 마지막 들어간 물량이 지금 이제 손실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건 아니니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비중이 나 없어요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의 기준을 더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 비중이 없어요 하시는 경우는 이제 잘라내시고 관망하시다가 들어가면 되고, 그런 식으로. 나 현금 여력이 많아. 그럼 유지하셔도 돼. 그리고 AS 해달라고 매번 말씀 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AS도 루닛 150만 주씩 터져야 돼 사실은. 근데 지금 그게 안 터지잖아요. 그랬을 때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 살까요? 안 돼. 그렇게 간단합니다. 명신산업 마찬가지. 여기도 자동차 쪽의 기준으로 놓고 본 거예요. 테슬라 관련도 있고 하지만 결론은 명신도 사실은 뭐 그렇게 엄청난 손실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때 이 엄청난 수급 때문에 따라붙은 거고, 그리고 이날의 수급이 더 터져주길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가지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목군들의 기준은 나빠서가 아니라 현금 비중이 없으시면,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뭐 굳이 뭐 손실이다 하시면 손실을 뭐 손절하실 이유도 없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지고 가시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중장기로 보면은 뭐 중장기? 아니 중기? 그러니까 이번 장의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시장 수익 정도의 흐름이나 가격 반발력의 흐름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아니야, 나 어차피 단타로 들어갔어. 2.5% 비중이고 만회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은 현금 비중 확보하셔서 변동성 매매 쪽으로 또 보시면 돼요. 예. 황 대장님은 포트폴리오 점검 영상을 공개를 안 하신다는 거는 원본으로 파일은 드릴 수는 있는데 어차피 공개적으로 녹화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별 녹화를 해드리면 그건 불법입니다. 제가 전화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되게 대박이에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돼. 금융당국이 하지 말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하고 보시죠. 코스모 신소재 기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조정이 나왔는데 수급은 어때요? 수급 논리는 일단은 순매수 기준에서 개인들이 4,000주 또 안 왔어? 응? 그게 문제가 돼요? 저 정도 수준에서? 문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 기준에서 23만 주니까 뭐 15% 이상의 외국 기관 관여도.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뭐 치고받고 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시간이 일부 이제 걸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일부 걸릴 수는 있는데 여기도 이제 3천만 주짜리 종목이니까 뭐 정확히는 3,065만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입에 익은 게 3천만 주, 코스모학이 3,500만 주. 근데 요 기준에 그 코스모 신소재의 이게 공매대차 상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누적적으로 개선돼서 들어온 부분이 5월 15일부터란 말이죠. 그럼 5월 15일부터 지금까지의 기준의 누적 수급을 보시자는 거예요. 딱 보시면 어때요? 190만 주예요. 얼마에 6%입니다. 6%의 매집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시가총액 7조짜리에 6%의 매집이 저게 작은 매집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집의 기준에 하이닉스도 매집의 기준을 올려놔드린 게 있나? 하이닉스 매집 기준이 없구나. 매집 기준 한번 설정해보고. 그리고 5월 15일이라고 그랬어요. 5월 15일 이후에 IT 쪽에 매집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매집주에 대한 잠시만요. 교육자료 부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매집주. 저기서 하나 꺼낼게요. 종목에서 하나 꺼내는 게 낫겠다. 이수 페타시스에서도 우리가 봐도 되는데 매집주의 경우는 6%면 5에서 10% 이상의 매수가 돼 있을 때 어떤 기준을 잡는다고 했어요? 얘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왜냐면 어제 오늘 들어갔는데 어제 그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단가가 높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급격하게 그 변동성이 나와서 빠르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간의 흐름에서는 조금 더디게 움직여서 최악의 경우는 시차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조금.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수페타시스에서 이제 교육 자료의 기준만 좀 보고, 그다음에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의 최상위 종목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이수페타시스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집에 대한 교육 자료 이렇게. 이 왼쪽 게 윤정도 도서 자료예요, 이게. 이 도서 자료만 또 한 장이 납장으로 돼 있는 게 먼저 있었는데, 하여간에 이 도서 자료입니다. 2008년도 도서 자료. 저걸 확대해서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의 기준인데 6에서 10% 매집을 하면요, 매집 평균 단가 대비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그들도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윤정도의 기준이에요. 그게 이제 중소형주, 대형주 다 똑같은데 1조 이상짜리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고, 그 신뢰도의 부분에서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레이커 머티리얼즈도 보고 있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매집이 돼 있으니까 뭐 끝내주겠지, 아니에요. 그 전체 유통 물량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백광 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때요?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CFD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거 보고 맹신해서 들어갔다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기준에 뭐 80만 주 2% 수준? 유통 물량이 절반 이상인데 2% 수준 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기준점으로 설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논리에서도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시가총액이 이런 소형주가 아니라 하루에도 100만 주 때리고 나가잖아요. 금액으로 해봐야 솔직히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CFD 사태 났을 때 뭐 언론이 나서서 무슨 조단위가 어쩌고, 아니야. 몇천억 수준이야 그거. 손실폭이 커졌을 뿐이지. 다시 얘기한다면 CFD가 2.5배라고 하지만은 예정 기준으로 따지면 10배였고요. 그걸 증권사가 아름아름 더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5배 이상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4천억 모았으면요, 2.5배라면 그게 1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백광산업이다, 이 외국인들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게 만약에라도 CFD다. 만약에. 그러면 2.5배 수로 들어왔다고 해도 100만 주면은 8천억? 80억? 많이 잡아줘서 90억? 100억이라고 잡아도 40억만 있으면 이 매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40억만 있으면 3,700억짜리 한번 들었다 놨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100% 수익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수급 범위를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가총액이 6조 4천억, 어제 이제 뭐 7조 넘겼던 상황인데 뭐 한 방에 이렇게 무너져 내려왔는데, 어찌됐건 6조 4천억짜리에 6%대의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 매집 평균 단가가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무 공포감에 앞서서 투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기준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거죠. 무조건 뭐 무조건적으로 원금을 회복할 거야, 이것도 무리수가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원금 회복하고 수익 낼 거야, 무리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손실은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장 그리고 매집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지금 보시면 19만 5천 원이거든요. 평균 단가가. 뭐 대략적으로 내일까지 20만 원 기준이 잡힌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없죠. 20만 원에서 어떻게 돼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잠시만요. PDF 파일이 PPT 파일이 지금 제가 뭔가 이게 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일단은 5에서 10% 매집이 되시면 30에서 50% 정도의 주가 등락을 갖고 와야 돼요. 얼마? 26만 원에서 30만 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26만 원에서 30만 원. 오늘 24만 원 공방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신고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곳의 충격에 동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거예요. 물론 뭐 중국 관련된 내용, 그런 내용이 이쪽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심리적으로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 오늘 외국 기관이 쏟아져 나왔어야죠. 안 나왔잖아. 그럼 내일이라도 만약에 수급 논리를 잘 봐야 되는데, 내일 기준에서 외국 기관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그때 어금니 딱 악물고 안타깝지만 손절을 해야 된다면 손절의 기준을 그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단해서 야 이거 큰일 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뭐 굳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에 방안에 갖고 계시니까 이걸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조회기간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맹신할 수는 없다라는 걸 동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영상을 진짜 솔직히 이걸 이렇게 끝까지 다 보실 수 있겠느냐가 가장 관건이죠. 어찌됐든 오늘까지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가 우리나라의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매수 3위에 놓여져 있다. 금액 기준으로. 그죠? 금액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 잡고 들여다보면은 그나마라도 편입 설정 그러니까 유지 비중 유지 설정 범위 이런 부분에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영상 올려드릴 때 지금 올려드릴게요. 또 까먹으면 못 올려드리니까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해서 매집 단가까지 언제부터죠? 23년 0월 15일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윤정도가 아무리 떠들어댄다 해도 이렇게 외국인 기간 쌍끌이 순매수 3입니다. 외국인 앤드 기간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 3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뭐 어찌됐건 전체적인 기준에서 한 방 빵 하고 두들겨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저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라고요? 20만원 수준인데 그것도 다시 한번 캡처를 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맹신하지는 않지만 저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할 수는 있다. 아이고 PPT가 이제 다시 먹힙니다. 예. 됐죠. 그래서 저 두 개를 이제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뭐 내일부터 다시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아주 뭐 공격적으로 뭐 따라 붙고 추가적으로 막 기준을 잡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거는 놓고 보셔야 되죠. 일단은 공격적인 뭐 수급이 더 확대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제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게 단가죠. 그리고 이제 창구가 아니라 이제 그 일별 동향 보시면 기간 쪽에서는 어느 쪽에서 매수했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 원별 보시면. 그래서 외국인은 사실상 그게 뭐 솔직히 CFD인지 CFD가 이제 그 라더견이 때문에 얼마 전에 뭐 그 내용 때문에 조금 시장에 화두가 됐는데 예전에 이제 ELW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파생 얘기하는데 파생도 전부 해지 물량입니다. 외국인들 뭐 매수 포지션이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이나 아무 영향 없어요. 전부 해지 물량이니까 의미 부여하기 어렵고 코스모 신소재도 이 정도면은 뭐 분산돼 있는데 투신의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상품 해지 부분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나마도 분산돼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뭐 한쪽에 너무 몰려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외국인 위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매대차 상환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외국 기준에서 저게 뭐 7조짜리를 저 정도 들어와 있는데 뭐 CFD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액티브 쪽에서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처하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의 범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매수 평균 단가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하고 애경 케미칼의 기준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종목 포트폴리오 AS 기다리시는 분들은 영상 녹화해서 잘라서 또 잘라서 할게. 이거 녹화 끊고 왜냐면 뒷부분까지 또 당겨서 보시기 힘드실 수 있으니. 예. 그리고 요 채팅방 마저 보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자리를 비워서 천둥번개 치고 2차 전지 무너지고 한번 매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까워라. 5% 비중이 높으시니까 그죠. 5%도 금액으로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다시 올라가요. 다순이님 고생하셨어요? 다순이는 누구야? 다운이 아니에요? 다운이님? 피치 시장님, 뭐 센터장님 뭐 다 고생하셨어요 하셨네. 애경 케미칼 또 단타 치러 들어가신 거지. 이건 또 뭔가요? 고생들 하셨고 그래서 요 그 부분에
VVIP 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케빈 선생님 아까 안 들으셨나? 그 스타벅스 커피가 없다고요. 제가 쿠폰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번 팍 올려주시는데 자 그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는 뭐 웃을 일이 아니라 조금 버거운 상태지만은 주봉의 위치에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자 라는 설정을 잡아드리고요. 차트 하나 더 잘라드릴게요. 얘는 어차피 방송 갖고 나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 신규 매수 사인을 드렸고 또 비중이 좀 있는 편이고 꼬리가 여기까지 달렸습니다. 24만 2,500원. 자, 요 상태 기준인데 주봉에서 수급 범위가 지금 뭐 오늘 것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수급이 뭐 꺾여져서 조정받은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해서 뭐 힘들어요. 뭐 내일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 공포감보다는 앞으로는 비중 조절만 잘하자. 비중이 그렇게 뭐 크게 무리된 비중이 아니라면은 대처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왜? 나머지 쪽에서 월등한 수익을 내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비중이 높으시다면 야 다음부터는 조금 주의는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그리고 제가 그건 뭐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230614 17시 14분 코스모 신소재 그렇게 하고 성환씨 퇴근하시기 전에 퇴근하시면서 그거 해주세요. 좀 뭐 퇴근 시간 넘어갔는데 스트리밍 방송 올려주시면 돼요. 스트리밍 방송 올려주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거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싹 다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볼 종목이 애경케미칼 여기도 변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이 3월 이후 뭐 4월의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볼까요? 지금 이 거래 대금이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뭐 상당합니다. 지금 그리고 돌파 갭이에요, 이게. 요 자리를 꼭 넘길 때 갭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주봉이잖아요. 주봉의 앞전 고점을 넘기는데 넘기기 직전에 갭을 만들어 놓고 넘긴다. 이 기준을 설정을 잡는 거예요. 이 기준을.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18,000원 기준 잡고 의미 있는 저점을 뭐 8,000원 기준 잡고 그럼 10,000원이죠. 그럼 28,000원이 목표 줄 거예요. 자, 원고 작업하신 분께 죄송한데 애경 케미칼 28,000원으로 설정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그래서 애경 케미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28,000원. 지금 모니터링을 방송을 지금 녹화를 찍고 있어서 못 하시는 경우라면은 옆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애경 케미칼의 갭 돌파 갭 목표 주가 28,000원. 돌파 갭에 대한 목표 주가요 28,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수급 범위가 오늘 이쪽은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이왕이면 이제 수급이 월등히 들어오면 좋은데 들으셨네요. 오케이. 28,000원 애경 케미칼 이게 지금 주봉이죠.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주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얘가 뭐 솔직히 펀더멘탈이 긍정적이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얘를 들어갈 때 뭐 끝내주는 회사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게 들어가면 고점에 착시를 못해요. 에코프로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했다가는 고점에서 저렇게 빌리는데 정리 못한단 말이지. 끝내주는 회사라기보다는 지금 뭐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거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일본 기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4월 이후의 기준에서 거래가 한 번씩 이렇게 빵빵 터지다가 둔화되고 빵빵 터지다가 둔화되고 했는데 일단은 이 흐름의 연장선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수급도 좀 들어와 있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수급 논리에서 오늘 뭐 외국인 프로그램에 좀 사고 했는데 기타 법인에서 좀 많이 팔았네요. 저 성향이 뭐 어느 성향인지 모르겠지만은 내일 상황 봐서 기준을 잘 잡아서 뭐 짧게 차익 실현하던 기준을 잡을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뭐 시간에서 좀 강세를 띄워줘서 고마운데, 아유 그래도 코스모 신소재 시간에 코스모 신소재에 좀 더 강화되기를, 그리고 내일 잘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애경 케미칼이 아닌 코스모 신소재 쪽을 설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중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애경 케미칼은 뭐 변동성 확인해서, 지금 애경 케미칼은 편입 단가 대비 수익이잖아요. 어찌됐건 수익이에요.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에 조금 더 거래가 수반되어 주는 흐름이 나와주기를.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 원고 중에서 요 기준을 애경 케미칼을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부분에 우리가 편입 비중이 10%까지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코스모 신소재의 거래량이 사실상 15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돼요. 터져주고 200만 주 이상 터져야 돼요. 200만 주로 설정합니다. 200만 주가 터져야만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이제 시간외 기준 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애경 케미칼은 뭐 주봉 기준에서만 놓고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뭐 아까 설정을 잘라 드렸고 주봉하고, 그럼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시간에서 지금 거래대금 3위예요. 에코프로 BM에 좀 밀려서 내일장에 뭐 코스모 신소재 또 어떤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에코프로 BM이 못 간다고 해서 전체 못 가느냐? 아니야. 에코프로 BM 못 갈 때 포스코 그룹주들이 초폭등 랠리가 나왔죠. 초폭등 랠리가 나오면서 우리는 그 수익을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응? 결론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이 엄청난 차트의 모양새, 오늘 장중에 방송 그 1시 방송 영상 좀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시 방송 영상에서 이제 결론은, 그리고 이제 뭐 혹시 원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요 차익 실현 탈퇴 나온 부분도 이거는 내가 조금 이따 수정할 때 파란색으로 박스를 칠게요. 그럼 되겠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요 내용을 방송하면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캡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다 캡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증갭의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가 4월부터 잘라서 올려드린 건데 일본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는 요런 그림이 되는데 1월부터 너무 멀리 잡아놨는데 1월부터 멀리 잡아놨어도 뭐 방송 화면에 맞게끔 가져갈게요. 이 기준에 21,200원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요. 여기서 보려는 게 거래량인데, 에이 자르기도 귀찮다. 이 그림이나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 그림이지 크기가. 그리고 이제 일봉의 기준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봉도 뭐 이 그림이나 뭔 차이가 있어 이게. 그죠? 여기나 큰 차이 없죠.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가 오히려 이제 상당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급 부분을 한번 별도로 잘라 보겠습니다. 거래대금하고 수급으로. 그래서 수급도 잠깐만요. 수급도 좀 그런가? 수급이 단기적으로 6,500만 주짜리니까 수급도 좀 더 들어오면은 그때로 설정을 잡죠. 지금 5월 30일 이후의 기준에 얘가 이제 그 연속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시가총액이 작단 말이에요. 260만 주면 4%인데 4% 채 안 돼요. 4% 채 안 되는데 요거는 한 템포 더 있다가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수급은. 거래 부분이 월등하다. 거래 부분이 일본 기준에서 거래 부분이 월등하다. 그 정도만 놓고 보시더라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에서 마지막 요 거래를 볼까? 그림 많이 그리는 것도 귀찮다. 요 정도 마무리하고 종목 AS 잡아드립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요거는 요거대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 마감 방송 들으시느라고. 근데 오늘 뭐 이수왕,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애경 케미칼부터 해서 386%, 이스페타시스도 상승률이 좀 더 오르지 않았나? 하여간에 뭐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그 기준 잡으세요. 어떤 기준 잡으시냐면 누적 수익률 부분 5월달 이후로 잡은 것처럼 우리 당일의 그 수익률에서도 5월 이후에 추천한 적이 없으면 이제 그 다시 신규로 설정을 해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누적적으로는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당일 수익표 나오는 거에서 요거에서 뭐 보면 막 에코프로가 201% 돼 있는데 5월 이후로만 잡으세요. 5월 이후로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주시고 합류하세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VIP 방에 계신 분들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럼 무조건 옮겨 오세요. 그리고 종목 검색기 내가 필요하다. 와, 검색기 보고 내가 매매를 혼자도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검색기 이제 그 PC 버전은 7월 달에 호텔 강연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호텔이 성수기라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PC 버전 드릴 수 있고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이 어이구 잠깐만요. 에코프로를 어이구 일단은 하여간에 황태자님 황태자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 기준에서 전화 주세요.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 스트리밍 방송에 이 영상 올려주시고 그리고 압축해서 좀 올려주시고